한국어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는 국제법 강의 중 학생 김도진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이 조항 내 모국어로 설명해 바라고 조롱하듯 말합니다. 전직 통역장교였던 도진은 잠시 고개를 들고 이수 지은 뒤 책상 밑에서 회의 녹음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은 도진이 실제로 유엔에서 통역했던 세미나 녹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말이 어떻게 마운드게 국에 전해졌는지, 그날 이후 교수는 강단에 오르지 못했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그냥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진짜 깊이를 들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김도진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법학 전문 대학원, 이른 아침 8시 30분. 조업이 시작되기 전 통 빈 강의실 한편에서 김도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35살의 그는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만큼 깊은 인생 경험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죠. 노트북 앞에 앉아 세계 구걸로 빼고 키 적힌 메모를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통역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스트스 정의 주스트시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단어에는 미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어의 저스트스는 법적 절차와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의 정의는 도덕적 당위성을 강조하며 스페인어의 주스트시아는 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한국군 통역장교로 7년을 복무하며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도진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 각각의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철학,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것이 그의 특기였어. 전역 후 유엔 외교관의 꿈을 품고 미국 로스쿨에 진학한 것도 이런 언어적 재능을 더 넓은 세계에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국제법 수업에서 느꼈던 미미와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매트 크롤리 교수는 항상 이곳은 미국이고 우리는 영어로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하지만 도진에게는 한국어로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구조하는 것이 더 명확한 사고의 과정이었죠. 분시절 유엔 본부에서 다국적 회의를 통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음. 복잡한 국제법 개념일수록 모국어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밀한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동기들이 하나둘 강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모습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오가며 메모를 정리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못은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 수고스럽고 어떤 이는 쉬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도진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가 너무 튀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때 국제법 담당 매트 크롤리 교수가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58살의 그는 20년 넘게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해온 베테랑 교수였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한 그의 모습에서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책의 공통 원어는 영어이고 로스쿨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매트 교수는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을 훑어보던 중 도진의 책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글과 영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노트를 내려다보며 이관을 찢어렸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군 매트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영어만 쓰면 충분해요. 여기는 학문을 하는 곳이지 언어 전시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국제법을 배우는 거지 통역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순간 도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하는 기색을 보였죠. 도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 언어 전시장이라고 통역놀이라고 교수가 교단으로 향한 후 강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 도지는 노트를 천천히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어로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 이 말은 그의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이자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이라는 믿음 말이죠. 군 시절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통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구조한 다음 그것을 영어로 옮겨야 진정한 의미 전달이 가능했거든요. 도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언어는 그에게 무기였고 그 무기로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 지금은 작은 강의실에서 교수 한 명의 편견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건 역시 그가 걸어온 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진에게는 중요한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국제법 판례 분석 과제였죠. 주제는 국제 분쟁에서의 공공복리 개념 적용이었. 다른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과제일 수 있었지만 도진에게는 자신의 철학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오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발표 순서는 세 번째였는데 앞선 두 명의 발표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접근법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영미 법칙에 판례만을 나열하며 표면적인 분석에 그쳤거든요. 김도진 학생 발표해보세요. 매트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일어서서 교단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확신이 차올랐죠.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제 분쟁에서의 공공복리 개념 적용입니다. 도진은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공복리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펄 브레코와 회의라고 하는데 한국어 공공복리의 의미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진을 바라봤고 매트 교수는 미간을 찢어리기 시작했죠. 한국 헌법에서 말하는 공공복리는 단순히 다수의 이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층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복리, 행복과 이익을 뜻하죠. 이는 서구의 공리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진은 자신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분석한 사례는 작년 국제사 법재판소에서 다뤄진 동티무르 해안 경계 분쟁권이었습니다. 도진의 발표가 끝났을 때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특히 아시아와 남미에서 온 유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매튜 교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군의 발표에 대해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올려 퍼졌습니다. 우선 여기는 미국 로스쿨입니다. 우리는 영미법 체계를 배우고 있고 국제법도 서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멈추지 않았죠. 당신의 발표는 흥미로웠지만 학문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연설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자꾸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학문을 하는 곳이지 문화 소개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탄하던 학생들도 숨을 죽였죠. 다음 주 도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적표에 적힌 F, 그것도 2영점 미였죠. 버스 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적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자료 조사부터 논리 구성,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제시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했거든요. 교수님을 찾아간 도진에게 매트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감정적 연설이야. 로스쿨은 쉬워하는 곳이 아니야. F는 너의 한글 때문이야. 그 순간 도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7년간 군 복무를 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했고 유엔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했던 자신이 단지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존엄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날 밤 그는 저녁 직전에 썼던 일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언어는 통역이 아니라 철학이다.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진심, 그대로 그 글귀를 읽으며 도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0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받은 후 도진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교차하며 그의 내면을 흔들어 놨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으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학생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성적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담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크롤리 교수님은 매우 엄격한 분이시지만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걸로 유명해요. 아마 학생의 발표 방식이 기대와 달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도진은 더욱 답답함을 느꼈으나 기대와 달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의 발표는 철저한 준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단지 한국어 개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0점을 받다니요. 도진은 매튜 교수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했죠.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간단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김군 성적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읽은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분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는 다시 한번 교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의 발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했죠. 하지만 매튜 교수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해진 그의 말은 도진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군 모국어가 되냐고 묻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은 미국이고 우리는 미국의 법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사고하고 한국어로 분석하는 것은 이곳의 교육 방침과 맞지 않아요. 도진은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한국어로 사고한다고 해서 미국의 법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활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한국어 개념을 사용한 것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였습니다. 국제법은 다양한 문화와 법 체계를 아우르는 학문이잖아요. 하지만 매튜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법학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학문이에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말을 들은 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은 더 깊이 있고 다각적인 분석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었는데요. 그날 밤 도지는 기숙사방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괜히 찍힌 거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너무 티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충고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도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군 시절의 경험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자신이 너무 고집스럽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군 시절 사용했던 것으로 저녁 직전 했었던 일지들이 담겨 있었죠. 그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언어는 통역이 아니라 철학이다.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진심. 그대로 이 글을 다시 읽으며 도지는 자신이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떠올렸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전달할 때 그는 항상 한국어로 먼저 사고하고 이해한 다음 다른 단어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진실한 의미 전달의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도지는 노트북을 덮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학교에 올 다른 유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는 학생인권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이해 제기를 신청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할 계획이었죠. 기록은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도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기로 한 것이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혹시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다른 교수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이었죠. 그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유학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언어적 재능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도지는 인권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한국군 통역장교로서의 경력, 유엔에서의 업무 경험,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사용한 방법문의 학술적 근거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교육, 철학과 인권적 자유에 관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죠.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도지는 예상했던 대로 매튜 교수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교수는 반박서를 통해 한글 사용은 학문적 권위를 손상시키며 미국 로스쿨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학생의 발표는 객관적 분석보다는 주관적 해석에 치우쳐 있으며 이는 법학 교육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고 덧붙였죠. 이런 반박을 접한 도지는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의 논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학문에 접근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일까요? 오히려 그런 다양성이야말로 국제법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요? 도지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군 시절에 참여했던 유엔 회의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먼저 분석하고 영어로 통역했던 사례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았죠. 그 과정에서 도지는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회의에서 북한핵 문제를 논의할 때 일었죠. 당시 각국 대표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지는 한국 대표단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단순한 무력 충돌의 부재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평화는 평온할, 평이 화목할, 화를 쓰죠. 즉, 마음의 평온함과 관계의 화목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도진의 이런 설명은 회의장이 있던 여러 나라 대표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영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문화적 맥락과 철학적 깊이까지 함께 전달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한국의 입장이 더욱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도지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이며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개념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적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들은 도진의 용기를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계 유학생들 중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몇몇은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을 표했지만 다른 이들은 적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도지는 때로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날도 그는 유엔 시절의 회의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도 나는 한글로 먼저 생각하고 영어로 통역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 전달이었어.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학생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드디어 공식 증계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도지는 아침부터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마지막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수십 장의 자료와 함께 특별한 증거가 들어있었죠. 바로 유엔 시절의 회의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도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강했던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과 이 싸움이 의미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들과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도진의 눈에 띈 사람은 알렉산드라 로엘 교수였습니다. 60대의 그녀는 국제의 전문 통역사 출신으로 현재는 언어학과 국제법의 접점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매트오 교수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이 모든 과정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도진 학생, 먼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말에 도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죠.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성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문적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어조였죠. 저는 지난 발표에서 한국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쇼나 문화 전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도진은 자신이 준비한 핵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엔에서 통했는데 왜 여기서 안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은 노트북을 통해 여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UN 본부의 회의실이 나타났고 각국 대표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통역 부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젊은 도진의 모습도 함께였습니다. 이것은 3년 전 UN 안전보장위 사회에서 열린 북한 핵 문제 회의 영상입니다. 도진의 설명과 함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대표가 발언을 하고 도진이 그것을 통역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도진이 한국어로 메모를 정리한 후 영어로 통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 대표의 발언을 한국어로 먼저 정리한 뒤 영어로 통역했고 이것이 회의에서 가장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도진은 영상을 멈추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한 휴전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평화는 평온함과 화목함이 함께 이루어진 상태를 이것이 바로 한반도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이 통역에 대해 여러 나라 대표들이 감탄을 표했다는 기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매우 명확하고 철학적 깊이가 있는 설명이었다고 평가했고 독일 대표는 언어의 문화적 맥락까지 전달하는 탁월한 통역이었다고 기록했죠. 학생들과 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게 진짜 실전 통역이야? 나는 감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국제 외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도진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그는 한국어의 독특한 개념, 체계가 어떻게 국제 무대에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죠. 언어는 단순한 번역 도구가 아닙니다.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사고, 체계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적 소통의 핵심입니다. 도진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시선들이 점점 주목과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특히 알렉산들라 로울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도진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사용한 방법도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어로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구조한 다음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학문적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학문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도진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알렉산드라 로울 교수였습니다. 60대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랜 기억을 되짚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저는 40년 동안 국제의 통역사로 일해왔습니다. 로울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했죠. UN, 유럽연합, 그리고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우리말을 각국의 언어로 옮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언어가 단순한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통역은 언어 너머에 있는 문화와 철학, 그리고 그 민족의 영혼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도진 학생이 방금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울 교수는 도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제 무대에서도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만나본 그 어떤 통역사보다도 더 탁월한 언어적 통찰력을 방금 목격했습니다. 이 말을 찡그린 매트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롤 교수의 권위와 경험 앞에서 그의 논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어학과 마리아 군살레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어 다양성은 인류의 풍요로움의 원천입니다. 김 학생의 접근법은 국제법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사라 존슨도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다양성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발휘될 때는 배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도진의 주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매튜 교수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그때 위원장이 최종 의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진 학생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적 우수성은 획일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위원장은 매튜 교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크롤리 교수님, 학생에게 부여한 0점 성적은 부당합니다. 즉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매튜 교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위원의 결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수님께는 엄중한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교과서 및 학습 과정에서 다원어 인용과 문화적 접근법을 적극하여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지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 몇 주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모올 교수가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오늘 매우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언어의 존엄성을 지켰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도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신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한편 매트 교수는 회의실을 나서며 도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도진은 그에게 어떤 아깝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들었죠.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도진은 기숙사방에서 혼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0점을 받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죠. 하지만 결국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진은 노트북을 열어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지만 결국 진실을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청문회 결과가 나온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교내 언론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학교 신문의 기자가 도진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고지어 지역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설명했을 뿐인 유학생의 반격, 미국 로스쿨 제도 흔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내 소식으로 시작된 일이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사들은 단순히 한 학생의 성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학가의 문화적 다양성과 교육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매트 교수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몇몇 졸업생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롤리 교수는 항상 비용이 적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제가 중국법 체계를 인용해서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는 중국이 아니다 라면서 낮은 점수를 줬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매트 교수의 문제가 도진의 경우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편견과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해 왔던 것이죠. 학교 당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내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매트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조사 과정에서 그의 수업 평가 기록들이 자세히 검토되었는데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비용 업권 출신 학생들, 특히 아시아계와 남미계 학생들의 성적이 유동하셨던 것이죠. 같은 수준의 발표나 과제를 제출해도 이들의 점수는 항상 영어권 학생들보다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차별을 증거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트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문화적 편견에 기반한 평가를 해왔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기본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죠. 결국 학교 당국은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매트 교수에 대한 교내윤리위원회 징계가 결정된 것이죠. 그는 즉 모든 강의에서 배제되었고 향후 학생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교수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물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만족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 분위기도 크게 변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학생의 고유한 배경을 장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일부 학생들도 이제는 그의 용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유학생들은 도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인도에서 온 프리아가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흰 뒤에 개념을 사용해서 발표해 볼 생각이야. 내가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런 반응들을 보며 도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한편 교내에서는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원어 사용과 문화적 접근법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는 도진의 사건이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0점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죠.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바꾸는데 자신이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이런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결국 전체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도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칼로스 교수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것이죠.
유엔 주재권을 겸하고 있는 그는 도진의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면담 약속을 잡고 교수실로 향하는 도진의 마음은 기대와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안토니오 교수의 사무실은 전 세계 각국의 국기와 기념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국제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도진을 맞이했습니다. 김도진 학생,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안토니오 교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고, 사실 유엔 사무국에서 한국어 통역과 법률 보조가 가능한 인턴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도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기회가 이런 식으로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언어적 능력과 문화적 배경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언어의 진정한 힘과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 안토니오 교수는 계속해서 도진에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국제법 사안들을 다루고 한국어 문서의 번역과 해석을 담당하며 때로는 중요한 회의에서 통역 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죠. 당신의 철학이 옳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을 담는 그릇이죠. 유엔에서는 바로 그런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담을 마치고 나온 도진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꿈에 그리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념이 완전히 입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마지막으로 그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죠. 텅 빈 강의실에서 그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번역되지 않는다. 다만 진심으로 전달될. 이 문장은 도진이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철학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절곡판에 적힌 문장을 바라보며 도진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 한글 때문에 상처받고 모욕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 한글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상징하는 소중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 올 다른 유학생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 때문에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원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정말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기는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몇 주 후 도진은 유엔 본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의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국제적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꿈도 품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사이에서 진실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외교관이 되겠다는 포부였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도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언어는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고 그 전달의 핵심은 바로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 단지 한국어를 썼다는 이유로 0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와 진심은 유엔의 회의실을 울렸고 결국 편견에 갇힌 교수의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김도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어의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